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낚시교실 김문수입니다. 오늘 멀리 나왔어요. 정말 어줍지 않은 시간에 오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틈을 타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했어요. 멀리 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고흥군 나로도 외나로도 연포항에서 인접한 갯바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게 꼭두여입니다. 꼭두여. 탄건여죠, 탄건여.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후 시간 잠시 김문수의 가을철 갯바위 일지랑시 테크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감성도 맛. 정말 좋네요. 그런데요, 남해 서부권이라는 것이 실감 나듯 물 색깔이에요. 완전히 어둡습니다. 탁도가 한 7 정도, 6에서 7 정도 되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남 통영이나 고성 이 주변에서는 언감생심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탁한 바닷물을 보여줍니다. 영 그네물이 이렇게 어두운 거죠. 더욱 어제 바람이 또 잘 불었어요. 그래서 너울성 파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물 색깔이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수심은 크게 깊지 않아요. 제가 봄철에 저 창포 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또 생소하게 처음 나왔지만은 그곳이나 이곳이나 큰 별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수심은 거의 깊어봐야 한 8m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곳은요, 또 재밌는 것이 물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갯바위 주변에서 또 이렇게 낚시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먼 곳에 떠져서도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제 같은 경우에는 물도 어둡고 파도도 치고 해서 아주 셔프트하게 조류가 빠르기로 유명한 남해 서부권 갯바위 낚시지만은 오늘도 저는 대담성 있게 B지에 B봉돌 하나로 갯바위 가장자리 그리고 포말이 일어나는 물거품이 일어나는 이 주변을 노려서 감성돔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씨알이 아직 들쑥날쑥하다고 그럽니다. 선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큰 씨알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도 기껏 커봐야 한 30cm 이짝저짝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제대로 된 녀석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오후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야, 자리가 갯바위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야, 내가 역대 이렇게 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지형적 조건을 가진 곳이 드물었는데 상당히 좋아요. 근데 보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웅덩이에 저쪽에 제가 인사드릴 때 선 웅덩이에 보니까 보거가 제법 한 10cm 정도 되는 복섬이죠. 복섬. 흔히들 쫄복이라 그러는, 쫄복은 아니고 복섬 녀석들이 서너바리가 놀고 있어요. 지금이 날물 오후 2시가 간조니까 제가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 아마 날물 되고 초돌물까지는 아마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지막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김문수 프로는 나름대로 낚시 방법을 구사하고 채비 만들기에 돌입해보지만 갯바위 조건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때가 서로 맞지 않아 사뭇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다. 자, 위채비가 만들어졌습니다. 낚싯대는 감성돔 전용 낚싯대 보안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주를요 2.5홀 사용했어요. 2.5홀. 수심도 얼마 깊지 않고 이러니까 채비가 빨리 내려가는 것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 2.5홀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렌지 색상의 원주를 사용합니다. 왜? 아침에 보그가 많더라고요. 보그가 흰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흰색을 탁탁탁탁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보그에
가시성을 좀 이렇게 피하려고 오렌지 색상의 원지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찌는 비치 목줄은 1.5호 1.5호를 한 4m 정도 사용할 생각입니다. 주어지는 현장에서 우선 포인트를 정하고 어떻게 낚시를 할 것인가에 따라 적절하게 채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늘은 이렇게 감승돔 4, 5바늘, 봉돌은 삐뽕돌, 바늘에서부터 약 70cm 정도의 삐뽕돌이 이렇게 하나 몰렸어요. 아, 바람이 많이 분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끝이라 그런지 아직도 바람이 많다. 자,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 갯바위 가장자리에 밑밥을 줬으니까 조금 멀리 던져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갯바위로 다가서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죠. 안 그러면 보고 녀석들에게 미끼 바로 도둑 맞겠죠. 맹랑자리가 아니다. 조금 올라가죠. 노을성 파도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김문수 프로는 채비를 띄우고 밑밥을 던져주며 신고식을 한다. 처음 낚시를 시작할 때는 밑밥을 충분히 던져주는 것이 좋다. 한 2시간 밑밥이 들어가야 뭐 입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밑밥을 충분하게 던져주는 것이 좋아요. 저는 감성돔 낚시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밑밥을 계속 이렇게 주다가 물고기 입질이 올 때까지 계속 밑밥을 줍니다. 그리고 물고기 감성돔이 입질이 딱 한 마리라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밑밥을 조금 인색하게 주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가 감성돔이 입질을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밑밥을 준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계속 고기가 올 때까지 밑밥을 줬다가 감성돔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밑밥을 조금 인색하게 주는 편입니다. 이야, 저 바위 참 좋아 보인다. 근데 저희들은 에러점이 무슨 에러점이냐 그러면 포인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곳은요, 갯바위가 가파르거나 또 자리가 좁거나 이런 곳이 참 포인트가 좋거든요. 곰도 있고 여도 있고 그러는데 그곳에 내리지를 못해요. 왜? 장비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넓은 곳에 내려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기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좀 이렇게 좋은 곳에 가게 되면 저도 나름 낚시를 할 수 있는데 이곳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녀석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려 기다려봐. 낚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디야. 원래 일 못하는 목수가 연장 탓하는 것이요. 이렇게 특정 기대가 없는 이런 곳은요, 스스로가 밑밥으로 포인트를 만들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포인트에 빨리 내려야 되니까 뽕도를 뭐 큰 걸 채비를 무겁게 사용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지 않고 먼저 충분하게 밑밥으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그 포인트로 이렇게 채비를 천천히 진입시키는 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채비가 무거운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가벼워도 멀리 던져 놓으면 천천히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입질 받는 빈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다가오는 그 시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불과 늦어봐야 1분입니다. 늦어봐야 1분 60초지 않습니까? 늦어봐야 1분이니까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 성질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인내하시면 재밌는 낚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보십시오. 방금 이제 제치가 밑밥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면 또 보그가 물어도
반드시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보십시오. 또 건드리지 않습니까? 보고잖아. 보고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감성돔을 기대한다는, 지금 이 시간에 감성돔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무리. 예, 정말 무리고, 좀 이렇게 계속 밑밥을 주면서, 포인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변 수심이 얕은 이유도 있겠지만 갯바위 주변 환경이 감성돔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녀석들이 주변을 지나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수위가 올라가는 들물대가 되어야만 무슨 수가 생길 것도 같은데, 하지만 물대가 바뀌어 밀물이 시작되면 앞으로 두어 시간은 좋게 지나야 한다. 김문수 프로는 이렇게 무료하고 긴 시간을 잠시도 쉬지 않고 꾸준히 밑밥을 던져주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구승한 포인트는 지금 완전 간조가 된 이 시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수심이 5m 정도 돼요. 수심이 얕다고 해서 뭐 감성돔이 안 낚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성돔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 보는 거죠. 꾸준히. 두 시거든요. 제 생각보다 지금부터, 제 생각이 그래요. 3시까지 감성돔이 오지 않으면 오늘 비전 없습니다. 오늘 비전 없고, 아마 3시 안에 입질이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가을철 감성돔 낚시는요, 어제까지 정말 폭발적인 입질이 보이다가도 오늘은 정말 전혀 입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월동기를 찾아서 해유하는 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왁 때를 지어 움직일 때 이래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미 지나가고 없는 그런 항무지에서는 정말 입질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갯바위 감성돔 낚시 특징이라면 어디 특별한 포인트가 없다. 히트! 못 낚으면 안 된다 그랬죠. 드디어 김문수 프로가 녀석의 첫 입질을 받아들이며 네. 그의 예상을 적중시킨다. 시야는 크진 않는데 한 번 해봤어요. 감성돔이 걸리던 모양이다. 아따,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런 것을 두고 고진감래라 했던가. 서너 시간의 긴 시간을 기다려 처음 만나는 감성돔이다. 한 30cm 정도 되네. 아이고, 귀한 녀석이다. 한 번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금 딱 3시거든요. 지금 딱 3시지 않습니까? 1시간 안에 왔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5시 쳤으니까 1시간 남짓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한두 마리 더 건져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성돔 낚시는요, 꾸준히 이렇게 한 곳을 공략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녀석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감성돔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한 마리 더 있으면요, 저 녀석도 생명체가 움직이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와요. 지금 요 약간 갯바위가 약간 홈통이 제가 있는 딱 요 부분을 제가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비가 좀 더 내려가면 다시 당겼다가 놓고 해요. 밑밥은 발 아래 이래주고 채비를 당겼다가 놓고 해요. 채비를 많이 내려줄 이유는 없어요. 지금도 제가 한 5m 정도 내려갔는데 입질을 받았거든요. 조류가 빠른 관계로 김문수 프로는
밑밥과 동조가 유리한 갯바위 모퉁이를 집중적으로 노렸던 것이 적중한 모양이다. 먼저 내려간 밑밥이 없어지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밑밥을 주고 채비를 조금 당겼다가 다시 이렇게 놓습니다. 그 자리에 놓게 되면 목줄이 정렬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비가 쉽게 내려가거든요. 저런 씨알급은요 한두 마리가 아닐 거예요.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에게도 또 입질이 이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이 어두울 때는요 크릴만 이렇게 밑밥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오실 때는 집어제를 이렇게 혼합한 밑밥으로 일단 베이스 밑밥을 만들고 여분으로 밑밥용 크릴 한 장, 두 장을 정도를 가져와서 함께 얼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히트! 김문수 프로의 두 번째 챔질이 이어집니다. 김문수 프로는 빠르게 여분의 원줄을 감고 녀석의 기승을 잡니다. 이번에도 감성돔이 걸려든 모양이네. 낭창하게 휘어진 낚싯대에 전해지는 녀석의 앙탈거림이 일품이다. 이제 녀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이다. 김문수 프로는 뜰채를 내려 녀석을 담깁니다. 얼핏 보아도 30cm는 좋게 넘겨성 싶은 감성돔이 뜰채에 담겨져 갯바위로 올라옵니다. 브라보! 봉도를 바늘에서부터 약 한 30cm 위에 이렇게 물렸어요. 목줄만 가지고 입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심이 얼마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줄이라도 정렬시킬 요량으로 이렇게 봉도를 아주 가까이 달았습니다. 낚시는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에 재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속전속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문수 프로는 소용돌이 속에서 미끼가 쉽게 동요되지 않도록 봉돌을 이용하여 미끼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히트! 감성돔이다. 김문수 프로의 네 번째 챔질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감성돔이 걸려든 모양입니다. 김문수 프로는 낚싯대를 바짝 고추세워 녀석의 기승을 잡니다. 그 녀석 상둥이다, 상둥이. 이번에도 30cm 남짓되어 보이는 고만고만한 씨알의 감성돔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김문수 프로는 뜰채를 내려 녀석을 뜰채에 담습니다. 마리 했습니다. 히트! 왔습니다. 김문수 프로의 다섯 번째 챔질이 이어집니다. 한 발이 또 한 발이 거들었습니다. 근데 씨알이 거의 같아요. 이번에도 고만고만한 씨알급인 모양인데 그가 예감했던 대로 물때가 바뀌자 녀석들이 앞을 다투어 미끼에 달려들고 있다. 때려뽕 하기가 좀 그렇고 그 씨알. 그래도 그냥 들어올리기가 부담스러운지 김문수 프로는 뜰채를 내려 녀석을 담아 올립니다. 이번에도 30cm는 좋게 넘기는 씨알의 감성돔이다. 고맙습니다. 신손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했답니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소나기 입질에 녀석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느덧 철수 시간은 임박해지고 낚시가 언제나 그렇듯이 더 좋은 조건으로 철수길을 막고 있다. 히트! 한 발 했습니다. 김문수 프로의 여섯 번째 챔질이 이어집니다. 김문수 프로는 낚싯대를 고추 세우며 녀석의 기승을 잡아보지만 이번엔 뭔가 움직임이 달라 보입니다. 녀석은 뻗어나가는 세찬 물거품을 따라 달아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여기에 맞선 김문수 프로도 녀석에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는다. 조금 시간이 조금 낫다, 그죠? 수면 가까이 끌려 나온 녀석은 최후의 바라긴 양 롱튀김을 해보지만 이내 항복을 하고 내려지는 뜰채에 감겨집니다. 얼핏 봐도 좁기 40cm는 충분히 될 성 싶은 씨알에 감성돔이 뜰채에 담겨져 갯바위로 올라온다. 또 머리했습니다. 자, 폼 한번 잡자. 과연 멋진 녀석이다. 멋지다. 모처럼 오래간만에 금년 들어서 씨알다운 씨알, 큰 씨알은 아닌데 한 40cm 정도 되는 녀석 얼굴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녀석이 오늘 마지막 녀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20분 남았는데 밑밥이가 있는 거 맞아 틀어였고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파죽지세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겨. 이?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이 저보고 발밑에 공략을 한다고 장난치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발밑에서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오거든요. 이렇게 느울선 파도가 있고 거품비가 이렇게 일어나는 포말지대 같은 데서는요 잘 옵니다. 가벼운 채비가 잘 들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 마지막 한 마리만 더 기대해 봅시다. 이제 밑밥도 없어요. 김문수는 남은 밑밥을 던져놓아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 볼 모양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여 분. 과연 그의 생각대로 마지막을 장식할 녀석이 멋지게 찌를 물속으로 끌어넣을 것인지. 김문수 프로는 남아있는 밑밥을 쓸어넣어 녀석을 유혹하고 있다. 히트! 김문수 프로의 7번째 파이팅이다. 오늘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다리는 낚시, 기다리는 감성돔 낚시 해본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입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어줍잖은 곳에서도 감성돔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홀리스 그만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감성돔 시즌이 됐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씨알 것 말고 제대로 된 녀석 사냥 나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리스 접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